50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신체 변화는 물론이고 혈압, 혈당 등 다양한 건강 지표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특히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걸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한 꾸준한 걷기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하루 1만 보 걷기는 체중 조절, 고혈압 관리,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 폐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걷기를 통한 건강 관리,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상이 꼭 알아야 할 걷기의 중요성과 효과, 그리고 단순한 걷기가 아닌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걷기의 단계별 목표와 실천 팁을 통해 걸음마다 건강해지는 경험을 느껴보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걷기 전략, 5탄 2식 걷기와 같은 세부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걷기를 제대로 실천해보세요. 1. 왜 1만 보인가? 8,000보와 1만 보. 무엇이 다를까? 50대 이후 체중 관리와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이 추천됩니다. 특히 저자는 하루 1만 보를 걸을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만 보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체중 관리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걸음, 수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이제 이 1만 보의 중요성과 그것이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체중 관리의 기본 원리인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는 약 2200칼이고 일상활동을 통해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1900칼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300칼가 남게 되는데 이를 소모하지 않으면 몸의 지방으로 축적되며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1000보를 걸을 때 약 30칼가 소모되므로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약 300칼을 소모하게 되어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걷기를 통해 몸에 불필요하게 쌓일 수 있는 칼로리를 없애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걷는 걸음 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줄어들며 특히 1만 보 이상부터는 사망률 감소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50대 이후에도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잡을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할 필요 없이 8,000보 정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걸음 수를 걷는 것입니다.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걷기를 통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체내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만 보 걷기는 중장년층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을 만합니다. 지금부터 하루 걸음 수를 점검하며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해보세요. 하루 1만 보를 한 번에 모두 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0보씩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걸어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만 보를 천천히 걸으면 약 100분이 걸리고 빠르게 걸으면 약 7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모든 걸음을 한 번에 마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바쁜 현대인에게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비싼 돈을 내고 등록해도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운동 시간이 사실상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2200칼 정도를 섭취하고 약 1900칼을 소비하는데 그렇기에 매일 300칼가 남아 몸에 축적됩니다. 이 300칼은 밥 2공기나 식빵 2장에 해당하며 운동을 며칠간 게을리하면 결국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남는 300칼을 소모해주는 1만 보 걷기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 1만 보를 반드시 한 번에 걸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3,000보, 점심시간에 2,000보, 업무 중 이동하며 2,000보, 그리고 저녁 퇴근길에 3,000보를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짧게 나누어 걷더라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1만 보 걷기로 고혈압과 당뇨병 잡기,
1만보 걷기의 구체적 실천 방법.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50대 이후 특히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걷기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1만보 걷기를 실천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루 1만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1만보를 걷기 위해 저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걷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3,000보를 걷고 점심 식사 후에 3,000보, 저녁 식사 후에는 4,000보를 걸으면 무리 없이 1만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걷기를 하면 하루 종일 신체를 고르게 움직이게 하여 과도한 피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하듯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걷기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점심 이후에는 혈당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식후에 걷기를 통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저녁에는 여유를 가지고 4,000보 정도 걸으면서 하루 동안 쌓인 칼로리를 소모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동 시 조금 더 걸어야 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틈틈이 걸음수를 채워보세요. 하루 중 다양한 방식으로 걸음수를 늘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실천해보세요. 3. 50대부터 꼭 챙겨야 할 걷기의 비밀. 50대에 맞춤 걷기 방법과 그 효과. 50대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걷기를 통해 꾸준히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체력 저하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가 50대 이후의 건강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구체적인 걷기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의 걷기는 너무 느리게 걷기보다는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만보를 목표로 하되 걷는 속도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속도로 걷게 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걷기는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야외에서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걷기를 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게 됩니다. 기억력 강화와 치매 예방을 위해 걷기를 생활화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50대부터 꾸준한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루 1만보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저자는 5탄2식 걷기 방식을 추천합니다. 5탄2식 걷기는 하루 1만보를 한 번에 걷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걸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3,000보, 점심 식사 후에 3,000보, 저녁 식사 후에 4,000보를 걸으며 하루 종일 신체 활동량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죠.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열어보세요. 특히 아침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체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걸으면 지방 연소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걷기는 식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섭취한 칼로리가 있는 점심 식사 후에 걸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해줍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느긋한 산책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5탄2식 걷기는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매일의 1만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장과 폐 건강은 50대 이후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건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며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걷기를 통해 심장과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심박수를 천천히 높여주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게 신체의 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꾸준히 걷기를 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며
혈압도 안정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의 각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심장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특히 매일 걷기를 실천하면 혈관의 탄력이 높아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폐 건강도 걷기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호흡이 깊어지고 폐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특히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며 걷기를 하면 폐 안의 잔류 공기를 교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기 초기에도 가벼운 걷기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폐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매일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해보세요. 식사 전보다는 식사 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걸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기관도 편안해지지만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식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내려가지만 경우에 따라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자주 발생해도 공복 시 혈당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숨은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몸은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졸리거나 나른해지며 두통, 짜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독성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여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장과 뇌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 혈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체육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도넛을 먹은 후 바로 걷기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바로 걸은 그룹이 빠르게 혈당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매끼니 후 15분 정도 걸었을 때 24시간 평균 혈당이 가장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식후 걷기를 통해 여분의 당분을 소모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전 걷기는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로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식전 걷기로 많은 땀을 흘리면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걷는 것이 좋은지 고민된다면 식사 후에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30분마다 짧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자주 걸으면 혈당이 낮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시간 내내 앉아있는 그룹 30분 걷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있는 그룹 30분마다 짧게 걷는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짧게 자주 걷는 그룹이 가장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었습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근육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만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멀리해야 할 음식,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근육 운동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지방과 고칼로리 음식은 비만의 주요 원인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류는 체중 증가를 유발함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있기보다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스쿼트, 런지와 같은 근육 운동을 포함하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증가하면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걷기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근육 운동을 함께 실천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5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해보세요. 현대인의 삶에서는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함께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걷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걷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걷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걷기는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여 긴장 완화와 기분 개선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걷기를 통해 분비가 증가하면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걸은 후에는 마치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스트레스가 많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걷기를 실천하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연이 풍부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걷기를 하면 도심에서 걷기보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해줍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길이나 공원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호흡을 유도합니다. 특히 파란 하늘과 초록빛이 가득한 풍경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 걷기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를 덜어주고 더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에게 저녁 시간의 산책은 일과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산책은 뇌와 신체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고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저녁에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이렇게 매일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50대 이상이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차 떨어진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걷기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걷기는 신체 활동이면서 동시에 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통해 뇌의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를 하면서 창의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걷는 동안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걷기를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의 여러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력 향상 효과는 실내에서 걷기보다 야외에서 걷기를 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걸으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더욱 활발한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요한 업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에 잠시 밖에 나가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업무 중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산책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머리를 환기해보세요. 특히 걷는 동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쉬운데 이때 메모장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와 동시에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 집중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고 더 나은 업무 성과와 함께 활기찬 일상을 즐기세요. 5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신체의 균형이 약해지고 낙상과 같은 부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걷기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의 주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걷기만으로도 균형 잡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근육이 부족해지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걷기 운동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형에서 걷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지에서 걷는 것 외에 언덕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포함한 걷기는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때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딛고 보폭을 넓게 하여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더욱 자극되어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 근육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중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잠깐씩 시간을 내어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걷기와 함께 진행하면
균형 잡힌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더 활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유지하며 50대 이후에도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걷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걸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하루 1만 보 걷기는 체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에 그치지 않고 두뇌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보상을 주는 이 걷기 운동을 통해 여러분도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1만 보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걷는 5탄이식 걷기 방법으로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춰 걸음을 늘려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건강한 걷기 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